1박 2일 꼬박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잠깐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신의 일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하게 할 수 아까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링크 값이 다른 화면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네.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신의 일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심동철이라고 하고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조직 행태,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고 이게 왜 중요하고 제가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해왔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통 이 조직 시민 행동이란 말은 좀 이제 어렵기는 하지만 최근에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저희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회사에 계신 제 친구들이나 이제 많이들 상사겠죠. 그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3요 때문에 되게 고생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일을 시키게 되면 이제 밑에 후배들이나 직원들이 이걸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제가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왜요? 라는 말을 많이 해서 예전에는 그냥 시키면 하던가 이걸 좀 솔선수범해서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하세요? 고민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조직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딱 내 일은 아닌데 이 일을 하면은 조직이 좋은 거는 알고 다만 그 일을 하려면은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의해서 그다지 평가를 잘 받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조금 자발적이면서 남을 도울 행동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 시민 행동은 저희 같은 교수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연구하는 거가 이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두 가지에서 많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평가는 연구로 받습니다. 근데 교수가 연구만 하지는 않지요. 교수들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면담을 한다거나 지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분명히 교수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인공 눈물만으로 이제 단일 성분 인공 눈물만으로 이제 팔렸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보험 재정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한 6분 정도 이상 되는데 저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그 이후에 쭉 얘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틀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또 기획팀에 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연구처에 한 8년 근무하다가 기획처 가서 혁신지원사업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혁신사업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이 또 한 달간 거의 밤 12시에 또 중간에 휴일도 있었잖아요. 휴일도 없이 고생하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급여로는 보상되지 않는 그런 좀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었는데 방금 발표하신 분이 기획처 부처장님이세요. 행정학과 교수님인데 그날 금요일 날 오후에 저쪽에 앉아 계신 이제 저희 연구진흥팀의 고려대학교 정종수 주임이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제작을 해서 학교에다가 안내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메일이 와서 마침
저거를 이제 보고 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 조직 시민 운동가들이 아니신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이게 업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박 2일 동안 이렇게 앉으셔서 무엇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조직 시민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날은 지식 그 자체인 교수님들과 지식의 생산자이자 유통자인 학생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지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기술자들이 아니라 정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연구교수 강은진입니다. 저는 국문학 중에서도 현대문학, 더 구체적으로는 현대시를 전공했고요. 지금은 한국학의 세계적 확산을 중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고 또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K지식의 날개 쿠나를 기획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요. 국문학 전공자인데 쿠날 같은 지식정보 채널을 어쩌다가 하게 되었느냐,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쿠날이 어떤 취지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네트워킹 사회의 지식 큐레이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학부를 졸업하고 영화, 방송, 신문사를 두루 경험했고 대기업의 인터넷 부문 기획자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지금까지 문학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일찍부터 미디어 산업의 현장을 두루 경험한 후에 대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문학을 전공했으면서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미디어 관련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산업의 경험과 또 미디어 공부를 통해서 매스미디어의 해체 그리고 개인들이 정보의 수용자에서 정보의 생산자 및 유통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기획한 서비스가 마이디오라는 인터넷 기반 1인 방송 플랫폼이었었거든요. 마이 스튜디오를 줄여서 마이디오라고 했었는데요. 당시로서는 이게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TFT까지 꾸려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튜브 같은 모습을 꿈꿨던 야심찬 기획이었었죠. 지금도 그 두툼한 기획서 종이 뭉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너무 시대를 앞서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인 방송 정보를 생각하고 처리한다. 교육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시대가 뒤처진 디지털 이전의 언어를 가지고 거의 완전한 디지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가르치려 한다는 점이다. 이 말을 들으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풀 버전은 다음에 보시고요. 이분이 이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저희 필요하다는 이제 것입니다. 쿠날이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학교 교수님 소개 디지털 영상이 미디어 있습니다. 환경의 그래서 변화가 이제 드디어 단순히 기획자가 기계적 등장했다 해서 방법의 변화만을 그날 같이 의미하는 저희 것이 신동철 아니라는 그 것입니다. 부처장님하고 완전한 디지털 언어를 영상을 사용하는 제작을 해서 올려져 있는 걸 디지털 제가 좀 네이티브 보고 세대를 안내를 좀 등장시켰고 해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사유 방식과 지식의 구조를 변화시켰고 우리가 제가 경험하고 있는 말씀으로 좀 설명을 좀 플랫폼 중심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여기 좀 길어서 원래 슬라이드 주시면 네 맞습니다. 제가 30분이라 죄송합니다. 잘라서 제가 어제 이렇게 오늘 보니까 저 뒤에 그 포스터 있고요. 봤더니
이것도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 리서치 프로파일 유니스트에서 제작을 하고 계시고 제가 몇 년 전에 연구처에 있을 때 아마 유니스트 이 책자를 참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교수님들 한 페이지 제작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최근은 아니죠. 저희 이제 제작할 때 2023년 이때 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저희도 많은 책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막 수천 부 찍어서 놓고 보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다시 폐기하게 되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아까 이제 강은진 RC님, 저희는 RC라고 합니다. 아까 RA라고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이제 저희 고려대학에서는 그냥 리서치 코디네이터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미디어를 좀 하시고 그래서 디지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좀 많이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가자. 근데 영상으로 가는데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 교수님 뭐 학력 소개하고 뭐 연구 분야 소개하고 사실 책자 하면 교수님만 알 수가 있고 다른 분들은 사실 내용을 잘 몰라요. 워낙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게 이 쿠날 그러니까 KU 날리지입니다. 그거를 이제 줄여서 이제 쿠날이라고 했고 우리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에 답하는 그런 그 짧은 한 5분짜리 영상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올해는 지금 한 40여 편 제작을 했고 작년에 한 50여 편 제작해서 계속 꾸준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끼리 또 고민은 보통 한 5분짜리 영상을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줘야 돼요.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BK 재원 지원을 받고 학교 내부자, 그래서 강은진 RC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미디어 영상 제작하는 팀들이 교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한 15개 팀 정도 모집을 했고 그래서 각 팀당 1년에 제작할 수 있는 한 2-3개 정도씩 그래서 맡겼습니다. 이 학생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다 올라가 있고요. 아주 아마추어들이 한 건데 학생들이 교수를 찾아가서 탐구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게 이제 교육의 방식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돼야 되겠지만 가장 큰 소득은 학생들한테 있지 않을까. 5분 영상으로 교수님을 압축해서 담는 과정에서 가장 큰 배움은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이 수많은 것들을 편집하고 저희도 그렇죠. 저도 3시간 하라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데 30분으로 줄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 이제 2023년 3월 1일 날 저는 이제 지금 부서로 왔는데 그 이전 마지막 행사가 이 행사였습니다. 연구기획위원회를 했었는데 그날 이제 메인 행사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 쿠날 제작 발표회를 했고요. 총장님 모시고 각 교수님들 제작 한 거를 저희 후보 그 영상들을 좀 그날 상영을 하고 이 중에서 시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장을 좀 해줬고요. 학생들은 편당 한 60만 원 정도씩 밥값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주신 우리 RC님께 저희 감사 인사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메인 행사는 연구기획위원회였는데요. 기획위원회를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각 단장님들 좀 발표를 시켰고요.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행사이기 때문에 단장님들 연구기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희 같이 한 7-8년 동안 무언가를 이렇게 지향을 했는데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다들 모시고 이제 가운데 계신 분 이제 전 총장님, 그 옆에 오른쪽에 이제 부총장님이시고 또 연구기획위원분들 참석하신 분들 했고요. 이 그림을 뒤에 그려주신 분은 저희 연구처 직원이셨는데 얼마 전에 클래리베이트로 이직을 하셨어요. 아마 유니스트에서도 가끔 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좀 그냥 그 설명 없이 빨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시간도 그렇지만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저한테 주어진 오늘 미션은 연결 가치를 창출하는 뭐 대학 코디네이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들 지금 서로 연결하려고 오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례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RC 운영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연구기획본부에 처음 설립이 되고 부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쭉 여러분 어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이제 교수님이 과제를 따오면 그 후에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이시고요. 저희 또 고민은 뭐냐면 이 과제를 따오는 행위부터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설립된 게 연구기획본부고, 저는 이제 학사 출신의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제 이공계 가서 이 스페셜한 분들을 수백 분을 어떻게 이게 과제 기획에 참여를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총장 산하에 이제 기획본부는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당시에 연구기획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보통 위원회는 심의기구입니다. 뭐 올라오면 도장 찍고 뭐 이런 결정하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기획위원회 오신 분들이 다 분야별 전문가이신데 이분들을 좀 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제 전략입니다. 이분들 일을 시키려다 보니까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래서 이제 RC라고 하는 저희 R&D 기획 전문가 연구 교수님들을 분야별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요성들은 뭐 아까 그 직전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하려고 했던 거고요. 요 화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일본 사례를 그 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본 그 우라에서 쓰고 있는 장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그 당시 2015년에 저희가 그 행정적으로 기획을 세웠던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우선 저희 연구처에 전담하시는 분들 포스트로 한두 분 정도 모셨고요. 저희가 그 박사급 연구원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풀타임으로는 저희 같이 하실 분들 한두 분 포스트를 하시고, 그 학교 내에 저희가 연구 교수가 당시 한 800여 분 정도 돼요. 그분들 중에 저희가 이렇게 공지를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아까 이제 세계적인 흐름 뭐 미국의 사례나 일본의 사례처럼 연구 기획하시는 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여를 부탁을 드렸고, 그 중에 저희가 몇 분을 모셔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파트타임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뭐 소속 연구소가 계세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구조로 했습니다. 한 14분까지도 모셨고요. 그래서 각 어딘가는 그 소속돼 있으신데 우리 이러이러한 프로젝트 자기 전문 분야를 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구 행정의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이분들 스페셜리스트 같이 협업하는 구조를 계속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특정한 과제가 뜨면 그 과제에 같이 몰입해서 기획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 그 당시에는 이제 제 고민은 이랬습니다. 계속 이렇게 발전해서 정부 R&D도 하지만 산학과제도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리서치 코디네이터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계속 산학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또 산학협력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더스트리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IC라고 이름을 붙여서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요즘 디지털 뭐 DX 뭐 전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본인 스스로가 디지털 코디네이터라고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 형태도 저희가 전담이 하시는 분, 그다음에 아까 부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좀 도와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는 이제
그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 또는 이제 뭐 일반 교수님들도 같이 이렇게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연구처 쪽에서 관점에서 이제 RC 활동이 있었지만 사실은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각 본부 부서 행정부서에서도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졌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부처 이제 제가 편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제 연말이나 되면은 이제 각 그 언론사에서 뭐 이런 기사들 되게 많죠. 반복적으로 나와요.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기자님들도 되게 편하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글씨가 거의 기사가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행정하는 입장에서 뭘 넣냐면 이 빨간 것이 있는 것처럼 이게 왜 그 고려대 국제학술 논문이 이렇게 많아? 사실은 이게 결과적인 해석이거든요. 이거 누가 노력에 의해서 된다고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은 뭔가 하나를 임팩트 있는 거를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려대는 RC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김 부장님 생명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를 저희가 좀 강조를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키우고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요. 이제 RC에서 출발했는데 이 R자가 과연 이제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어제 오늘 리서치를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대학은 크게 교육과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저는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주로 제가 뒤에 제 개인적인 좀 스토리를 좀 써놓긴 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장점이 뭐냐면 제가 연구부처 가기 전에 그 수업을 한 5년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학교 차원의 과제들, 예를 들면 BK나 링크나 또 이제 이런 혁신 사업이라든지 정부 재정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연구과제 형태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다 그랜드 이렇게 크게 뭐 블록 펀딩을 주거나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연구 과제화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연구 과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력 양성이나 학교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쪽에 수업의 일반적인 그 교육 행정을 경험을 가지고 연구 쪽에 갔더니 아주 제가 특수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남의 동네 가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 연구를 좀 같이 얘기하시면 좀 더 서로 상호 시너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니버시티 코디네이터라고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그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선 뭐 자기 강점 연구 분야 쪽에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또 교육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크게 유니버시티 코디네이터로서 발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대학 안에서 서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대학 밖에 이러한 넓은 교류의 장을 통해서 만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끼리는 이런 활동을 해보자 하고 저희 그 당시에 이제 몇몇 같이 활동하신 연구 교수님들하고 해서 활동 원칙도 좀 정해놓고요. 지금 저희 같이 하신 분 중에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아까 그 RC1 전담하시는 분 중 오늘 급히 기차 타고 오셨는데 저기 앉아 계세요. 조윤희 연구 교수님. 되게 고맙고요. 아까 이제 저기 심동철 교수님도 행정학이시긴 한데 이게 저희 활동을 저는 사실은 지금 모든 이 자료들이 사실은 제 발로 쓴 겁니다.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쓴 건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그냥 써놓은 거라서 되게 무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되게 18번째잖아요. 제 마지막에.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저 세계적인 흐름이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제 발로 쓴 게 틀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서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이 제가 걸어왔던 길들이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러니까 제 이치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요. 항상 제 옆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정하시면 아까 조현희 교수님도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사회가 지금 그 국가 R&D가 어디로 흘러가고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가야 되고 행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학교에 유리하게 돈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만 그 국가 사회적으로 이게 연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연구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유도했던 건 그거예요. 교수님들 다 만나면 자기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스페셜리스트는 굉장히 강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 고려대학이 지금 1,700여 분 정도의 교수님들이 계셔요. 그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육보다는 연구에 몰입을 하세요. 학생들은 교수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구자의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UN SDG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요즘 뭐 그 ESG 그래서 이게 대학이 지향해야 될 바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저희끼리 학내에서 RC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신문사 심심하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좀 알아서 기사를 써서 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다른 대학이나 이런데 배타적인 게 아니라 아까 연구행정협회라든지 지금 유니스트에서 활동하고 계신 모든 것들이 다 지향하는 가는 받고, 그래서 이런 점조직들이 만나서 좀 하나 네트워크를 큰 세계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일본 사례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교토대학 뭐 이런데 봤더니 우라에서 활동하는 도와줬더니 채택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좀 있고, 일본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잖아요, 구조화시켜서. 그래서 보면은 교수의 활동을 이제 맨 위에 보면 행정활동, 교육활동, 연구활동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부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본의 우라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의 도움을 줘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구조화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주로 이제 연구처에서 이제 RC들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박스 친 부분들, 프리 어워드 쪽에 뭐 이런 일들을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기획위원회라든지 좀 여러 가지 그 저희가 같이 어우러져서 했던 일들은 뭐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한데 뭐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코디네이터라고 이렇게 그 기사를 대학신문에 제가 가끔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제 그때 2018년에 썼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그 깨달았던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 관료 체제잖아요. 그럼 주어진 일 일은 구분이 돼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하나의 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제 삶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 저도 이제 93년부터 지금 30년이 좀 넘어갔는데 이게 나를 어떻게 해석하지?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는 이제 대학 코디네이터라고 이제 제가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게 코디네이터로서, 그러니까 제가 행정으로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대학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뭐 이런 생각들인데 다른 영역에서 아까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정년이 가까우신 분들 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이제 나는 이제 연구하기는 그렇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최근에는 그 ESG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또 그 뭐죠 그 해외 지원하는 그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뭐 국제사회에 봉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대학이나 또는 이런 다른 경험을 통해서 코디네이터는 지향할 수 있고 근데 저희가 행정에서도 굉장히 코디네이터로 가기 좋은 환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부끄럽게도 그냥 제 책에다가 그 써드렸던 이유도 그냥 하나의 사례로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경험을 그냥 세월만 쌓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우리를 해석할까 하는 관점에서 고민이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 같은 동료로서 그냥 누구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가고 있지? 뭐 이런 걸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잘나서 그냥 제가 쓴 게 아니라 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좀 그런 차원에서 써줬다는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저 기획팀에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 규정이나 그런 것들은 엄격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하나의 저희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해 주도록 돼 있는 게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삶의 의미, 조직에서의 의미가 뭐지 하는 것들을 찾고 싶어서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뭐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는 이제 저녁에 앉아 있으면 이제 한볼 풀면 이제 저희가 밤새 얘기하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우리가 의미 체계를 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되게 따뜻한 감정을 많이 느꼈던 건 좀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한 게 93년에 이제 명함인상이 시작이 됐고 요 보면 2007년에 그러니까 행정토론회 합니다고 A4 용지를 하나 붙여서 조그마한 강의실 하나 빌려서 저녁 한 수요일 날 5시 반 6시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장 붙여놓고 가서 우리 동료 여러분들 와서 같이 토론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한 분께 부탁을 드려요. 지금 아마 요 자리 와서도 제가 똑같은 감정을 느꼈는데 많은 여기 지금 연구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무대에 서신 분들도 있고 제가 그때 7년에 이렇게 그 분야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으신 일을 인생의 경험과 섞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한 달 전에 부탁을 드리면 한 달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발표하실 때도 굉장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쭉쭉 겪으면서 저도 가끔 발표를 하고 또 그분들이 쓰신 그 여러 가지 원고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과 행정이라는 그 ISBN인가요? ISSN 그 넘버도 받아놨어. 이거 아마 국회 도서관에 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 글들이 책자화돼서 한 서너 번 좀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글이 부족하면 저도 좀 써야 되고 이게 맨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게 세상 밖으로 드러낸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모아진 거 책이나 하나 내자. 그래서 강신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철학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교수님들 학문 소통 좀 하시라고 학문 소통 연구에 간사를 하시고 저는 이제 또 학문 소통 연구에 또 제가 또 지원하는 부서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행사장 있으면 밖에서 앉아가지고 제 원고를 줬더니 야 이거 너도 이거 내도 되겠다 자꾸 부추기는 바람에 이제 책을 쓰게 됐고요. 2010년에 제가 책 쓰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귀가 한쪽 오른쪽 귀가 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그 과정이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한 1, 2년 쉬다가 2014년부터는 이거를 조금 그 정규화 시키는 것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좀 창구를 좀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딱 좋다. 그래서 2014년부터 계속 평생교육원에 매 학기 좀 15주 하다가 지금 10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그 줌으로 들어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생교육법도 뭐 있어가지고 서울 경인 지역만 홍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경인 지역에는 이렇게 해서 한 매 학기 한 20여 분 정도씩 이렇게 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이제 대학 행정인의 생각 어제 누가 읽어보셨다고 했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에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그래서 저도 조금 인생을 좀 그러니까 살아온 그 직장 생활을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국대학신문에도 다 줬어요. 그랬더니 대학신문에 매년 11월에 직원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유니스트 그렇게 그 타대학 이렇게 모셔서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모습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이제 그 감정들이 한국대학신문에 가서 해주셔서 되게 고마웠고요. 그래서 꾸준히 제가 이제 그 대학신문에 글을 쓰고 있었고 글을 한 40여 번 보여져가지고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그 책 한 권 내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22년에 그 전에는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고는 이랬습니다. 이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뭐라고 그럴까? 이게 제 자신을 이제 글로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한번 되게 좀 상황이 그 당시에 좀 어려웠고 두 번째 책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용히 그냥 했는데 세 번째 책은 이게 내가 대학 코디네이터로서 그때 코로나 시기절이었거든요. 출판 기념회를 한번 좀 우리끼리 해보자. 그래서 학교 안에서 제가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몇 분 모시고 뭐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언론사에서 오셔가지고 좀 기사화해 준 거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007년부터 이제 행정 토론회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경험을 쌓으시는 과정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발표 자료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PPT 좋지만 또 한글로도 한번 작성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자꾸 경험을 쌓아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단문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계속 가끔 한 두세 달 한 번씩 최근에는 전에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계속 썼어야 됐고 1800자를 의무적으로 이제 쓰도록 강요를 자꾸 받아요. 근데 이제 숙달이 되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 이제 제가 여기다 감히 이제 강의라고 썼지만 여러분들 아까 다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동료들에게 서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발표하시는 이 형태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아카데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UC라고 했지만 대학 행정의 길찾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렇죠. 조금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발견한 용어 프로티언 경력입니다. 제가 그 평생교육원에서 매주 그러니까 매 학기 할 때 보통 다른 분 거의 안 불러요. 근데 지난 번에는 한 분을 모셔서 한 시간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딱 이 프로티언 경력자더라고요. 자신의 설명을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티언 경력은 그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향해야 될 바는 직장인은 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티언 경력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료 조직의 역할에 몰입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직무에 몰입하는, 아까 연구 행정에 대한 우리 1박 2일 동안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직무에 대한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들이고, 그걸 저는 하나의 이제 또 수직적으로는 이제 아마추어냐 프로냐, 그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느 일이든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직무에 몰입하고 프로가 되면은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이직 뭐 마지막에 또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 대한민국 그 대학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려고 하면 한 직장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한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이런 그 프로티언 경력자들이 좋은 대접을 받고 자꾸 이직을 하셔야 돼요. 좀 안타깝지만 고려대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떠나셨어요. 이 대학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획팀 입장에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대학 스스로가 저도 기획처에 있으면서 제가 대학을 계약을 못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의 생태계, 대학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그 대학 UC라고 하는 프로티언 경력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학도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비처럼 대학과 대학을 연결해서 혁신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부장님 카이스트 부장님 발표해 주셨는데 어제 저녁에 들어보니까 유니스트 아주 혁신을 하셨던데요. 그분이 안 계시니까 한 직장에서만 계셨으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보면 그 모금 전문가라든지 또는 이쪽 연구 분야 쪽에는 뭐 TLO라든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전문가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사실은 굉장한 전문가 일이고요. 제가 최근에 많은 변화들은 민감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연구 분야 쪽에서도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지금 연구 관리 분야에서도 이미 그러한 세계로 지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곧 아마 환경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팀 또는 한 대학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역할을 벗어나서 이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조직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조직의 이 담벼락을 하나의 울타리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그 길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요거는 우리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고요. 우리 그 주소명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몇 번지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주하는 이런 관점인데 도로명 중심으로 이제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 같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그 지금 있는 그림은 행정은 뭐지 하는 한 100가지 계속 질문을 던져서 100번의 답을 쓴 게 제 인스타그램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몇 가지만 지금 가져서 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한강다리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가다 보면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교각과 교량인데요. 아까 이제 관료제에서 주어진 역할은 교각의 역할입니다. 근데 사실 다리의 역할은 교각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다리를 연결해서 만들기 위한 교량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그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든 큐레이터라고 부르든 뭐 어드민스트라고 부르든 그런 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이제 혁신 사업 쪽도 가끔 이제 협의회나 가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그 같이 네트워킹하고 교류하고 다 좋은데 발표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대학은 그래서 이게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희도 그래요. 다른 대학은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뭔가를 연구과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유리한 기획과제를 자꾸 만들게 되고 교육 쪽에서도 최근에 혁신 사업 하다 보니까 이제 모집단 유연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만의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어느 대학은 막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왔고 막 이름 붙이고 막 난리 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 전체 대학에 이 교류하는데 이 방향이 맞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레길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각자만의 땅굴을 파고 있구나. 땅굴은 이게 우리 터널은 맞짝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자기만의 땅굴을 파고 있는 구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류하고 하는 거는요, 그 경쟁이 아니라 서로 상생,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이 아직도 학점 체계가 어느 대학은 4.5, 어느 대학은 4.3 체제입니다. 유니스티는 지금 몇 점? 4.4며? 이거 정말 이건 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왜 이거를 그대로 두고 있는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금 전에 통합이 돼서 그 당시에도 제 그 사연을 좀 알고 있는데 한 20몇 개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 4.3, 4.5가 다르니까 지금 통일해 놨어요. 어떻게 갔냐면 4.3 체제로 4.5 대학이 변환을 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끔 언론에 나오죠. 서로 경쟁을 합니다. 변환 체계를 계속 유리하게. 그러면 학기는 맞느냐? 지금 IS 대학들하고 일반 대학하고 또 안 맞아요. 교재학기랑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교류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꾸 장벽을 만드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어저께 러브 액츄얼리 어느 교수님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연구 행정이란 그 파트너십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 행정의 개념 노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21번째에 있는 건데, 행정은 바이메탈이 아닌가? 행정에는 뭐지 이제 계속 고민하고 하는 게 바이메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바이메탈은 이제 성질이 다른 두 물체가 해서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 연구자와 저희 행정하는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 바이메탈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세르파, 그러니까 제 자신 되게 세르파를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히말라야 고산에 살고 있는 세르파족 있잖아요. 에베레스트를 세계 초등했다고 한 게 이제 1953년.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알고 있기로는 영국의 힐러리가 초등을 했다라고. 그런데 요즘에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힐러리? 걔만 올라간 거야? 네팔, 세르파, 텐징도 같이 올라갔잖아. 근데 누가 먼저 올라갔는지는 증명이 안 돼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둘이 누가 먼저 올라갔다고 밝히지 않고 텐징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과거에 힐러리만 세계 초등을 했고 영국이 세계 초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동반자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 셀파를 닮은 게 우리 영국 행정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삼시세끼를 닮은 것 같아요. 수많은 저희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지금 전성 시대고요. 행정은 사실은 묵묵히 저희가 하루 삼시세끼 밥 먹는 보통의 일이었고요. 근데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제가 집에 가서 그게 그 중요한 일을 저도 무시를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 아내도 되게 서글퍼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2021년에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격리가 됐어요. 요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제 안방에 혼자 갇혀가지고 매일 하루에 삼시세끼 이제 제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찍어놓은 건데요. 삼시세끼 이렇게 먹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갇혀서 매일 문 두드려서 하루에 3번 딱 문 앞에 밥이 들어오고, 그래서 삼시세끼의 중요성 좀 많이 느꼈는데요.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하냐 안 하냐 이 자체 이미 존재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패러다임이 안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어제 오늘 제가 대접을 좀 잘 받았고요. 제가 정말 여기 1박 2일 동안 색다른 경험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많이 감동을 받았고 계세요 지금? 제 성함을 잊어버려가지고 두 분 가셨나요? 이게 유니스트 잔치에서 이게 다른 대학교 30년 된 분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되게 눈물나게 감동이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스트 만약에 어저께 여기서 저기 14년 되셨다고 2015년에 설립했나요? 몇 년 됐다고 와 여기서 자기 잔치 했으면 저희 집에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깜짝 쇼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아마도 여기 많은 분들이 유니스트 분들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몇몇 이제 타대학에서 오시거나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정말 열정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헌신 충분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저하고 만나고 또 이렇게 여러 행사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도 보면 되게 배려해 주시는 되게 세심한 게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래서 처자님 두 분 계시네요.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박수를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